앞으로 복합 불황이 이제 가속화된답니다. 돈이 안 돌아가는 거죠. 시중에 돈이 모자라는 시대가 이미 왔죠. 앞으로 더욱 이제 살벌해지고 암담해지고 답답해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가 날아가야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한 1,000만 명 정도가 몰락해야 이제 좀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기업하고 사람들이 다 망해야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야 이제 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바로 이제 잡히는 건데,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는 돈을 쓰라고 해도 안 쓰는 이제 시간들이 이제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나중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겁나서 돈을 안 쓰는 거죠. 미국이 금방 기준금리를 내리고 호황이 다시 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실제로 호황이 오는 게 아니라 불황이 더 극심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주택 보유세도 올린다는 얘기가 되게 많죠. 0.5%인 보유세를 한 1.5에서 2%까지 올리고, 담배값, 소주값, 맥주값도 다 올리고, 세금의 부족한 부분들을 전부 다 충당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당장 말고요, 3, 4년 뒤부터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저축하고 빚부터 갚으려고 할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모아놓고 쓰지 않는 시간들이 이제 올 거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현금을 신처럼 집에다 모셔놓고 돈을 모아놓고 안 쓰는 시간들이 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웃나라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죠. 이웃나라 일본은 불만이 폭증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전 총리였던 아베도 죽였던 거죠. 앞으로 일본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물가가 이제 오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모아놓고 안 쓰는 게 더욱더 현명한 모습입니다. 경조사도 안 가고요. 분위기가 이제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불황폭항이 시작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요, 수고로움, 번거로움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는 게 이제 정말 어려운 거죠. 뭐 어디에서 가장과 가족들이 시체로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놀랍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2024년 내내 그런 뉴스가 도배를 해도 사람들이 그다지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얘기가 내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불편하니까 들어도 그냥 안 들은 척하는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지금 재벌들 창고에만 현금이 넘쳐나고 보통 사람들의 이제 가정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죠. 주식도 부동산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요,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자와 맹수들이 울거리는 정글 속에서 안 잡아먹히려고 숨어 다니고 이제 날렵하게 도망가야 되는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 도생,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바라고 살 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이 늑대와 사자와 같은 포식자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도망다니는 양이나 사슴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식들이 치킨 사달라고 할 때 사줄 수 있으면 잘 사는 겁니다. 지금요, 공무원들도 시간이 지나면 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자기의 위치, 처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남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생존이 최우선의 과제다라는 거. 아니, 앞으로는 일본 사람들처럼 검소하게 살 겁니다. 믿을 건 현금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잔혹한 사태 이후에 돈 말고는 믿을 게 없다라는 걸 그들이 이제 알아차린다라는 겁니다. 남들의 불행이 교훈이 되는 겁니다. 저축하며 사는 사람들은 잘 살 수 있고요. 함부로 빚지지 않고 삶을 그래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요, 한국이 일본처럼 되는 겁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속은 처량해지는 겁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조용히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대입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망한 회사가 많아지고 대량 실업이 늘어나고 이래저래 이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제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언론 뉴스를 틀면 희망퇴직 얘기가 나옵니다. 이래저래 이제 실적이 부진하다고, 비용을 축소해야 된다고, 인력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경기 불황으로 상이 안 좋은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견뎌야 되는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산다라는 건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잘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실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 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궁리하고 구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생길 때 공중통이라고 생각하고 길이 어디로 향할지도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차근차근 잘 좀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멀리 내다보고 움직이고 서두르지 않아야 되고 차근차근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지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법인 거고 이제 차근차근 움직여야죠. 감사하며 지내고 앞으로의 삶을 좀 잘 좀 궁리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여기저기가 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좀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잘 움직이고 잘 궁리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는 함부로 손대지 않아야 돼요. 가입하라 사인하라 이러면 집에 갈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좀 조심도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돈에 관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사는 게 더욱더 빡셉니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돈을 왕창 벌겠다는 욕심이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이 120조, 130조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엄청 거품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흥분하지 않아야 되고 솔직해도 안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뭘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겠다고 각오해야 되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내면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가도 환율도 물가도 모든 것들이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대비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로 큰 충격이 닥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현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먹고 사는 건 신성한 거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잘 버티는 게 필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건 절대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심하고 지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무난하게 별일 없이 지낸다라고 하면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거, 먹고 사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이럴 리 없습니다. 2024년 말 2025년 상반기가 아니라 한 2025년 하반기쯤부터 금리가 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내리고 나면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